수학 실무 운영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저는 어쨌든 미적분이었으니까 미적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본인만의 운영법을 좀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운영법은 참고만 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미적분이시면. 확통은 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30번을 그냥 순서대로 풀었어요. 어쨌든 약간 번호랑 난이도가 꼭 비례하지 않는, 비례가 맞나? 그러니까 딱 22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일 어렵다, 꼭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뭐라 하죠? 너무 그 풀이 순서, 문제 풀이 순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오히려 약간 실력을 더 키우는 게 맞다고 1차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풀었고, 대신 이제 사실 뭐 저도 뭐 천재는 아니니까 뭐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한 번에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분 정도 고민하고 이제 안 풀린다 싶으면 넘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10분을 우리가 뭐 딱 잴 수도 있겠지만 또 재기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모의고사 푸는데 대충 10분 된 것 같다, 그럼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약간 사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딱 시계 보시면서 지금 11시 5분이네? 그럼 11시 5분 딱 그 11번 위에 딱 문제 위에 딱 쓴 다음에, 그다음에 딱 10분이 딱 지났다 싶으면 또 시계 이제 힐끔힐끔 보면서 약간 그렇게 넘어가셔도 되고, 뭐 그냥 이제 본인 선택이죠. 근데 약간 그냥 좀 넘어갈 줄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안 풀리면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붙잡았는데 막상 시간 다 잡아먹고 안 풀리면 멘탈 털리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줄 알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로, 약간 실수를 안 하도록 좀 습관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어쨌든 고3 문이과 수학 조교를 좀 해봤는데, 이게 또 막 실전 모의고사 푼 거를 또 가져온 걸 딱 보면 약간 너무 중구난방으로 풀이를 쓰시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너무 약간 풀이가 약간 뭐라 하죠? 약간 그림 그린 것처럼 그냥 완전 난장판. 약간,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비문학 지문처럼 딱 논리 정연하게 좀 간결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은 딱 다 이렇게 딱 잡혀가는 그러한 풀이를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일단 실수가 안 나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제 10분을 고민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풀이를 써놨으면 사실 다시 풀어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어디서 막혔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기억이 난다 한들 그 기존의 풀이들을 다 100% 온전히 이용하기 힘드니까. 근데 풀이를 좀 간결하게 쓰는 습관을 가진다면 실수도 물론 안 하지만 약간 다시 돌아왔을 때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왜 그거를 안 풀리면 넘어가야 되냐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멘탈 이슈도 있지만 사실 돌아왔을 때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게 결국은 풀이를 간결하게 썼을 때 보여요. 물론 제 생각이에요. 약간 좀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써도 뭐 잘 풀리는 약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풀이 깔끔하게 쓰는 게 약간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약간 뭐 미지수 세팅을 하거나 그래프를 딱 그릴 때 너무 복잡하게 가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해야 좀 풀이가 간결해질까를 먼저 생각하고 풀이를 써보세요. 근데 그거 수능장 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걸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은 100일 동안 그걸 미리 연습을 하시면 수능장 때 그런 게 빨리빨리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는 게 결론적으로 덜 돌아가는 확률이 높아요. 덜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막무가내로 했다가 안 풀리고 또 돌아왔는데 너무 난장판일 바에는 그냥 좀 딱 시작할 때부터 깔끔히 딱 세팅하면서 가면 오히려 더 빨리 풀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또 문제마다 반으로 딱 줄을 그어서 풀이 실수를 줄이면 좋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또 영상을 최근에 개정해서 올렸습니다. 수학 실무 실수 줄이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개정해서 올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쨌든 사점 같은 경우에는 한 쪽당 문제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그 두 문제가 있을 때 그 한 문제에서 또 줄을 반으로 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두 문제를 가르려고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문제 그 풀이 공간 여백에 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어야 될 줄은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으시고 뭐 왼쪽 편에 풀이를 쓰고 뭐 오른쪽 편에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그은 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시험지는 크잖아요. B4 사이즈 정도는 되니까 수능 시험지가 그렇게 줄 반으로 그어도 여백이 많습니다. 그렇게 반 그어서 약간 풀이가 너무 엉망진창이 안 되게 약간 좀 딱 약간 잡혀서 쓰라는 거죠. 그 칸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실수가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0분씩 고민하고 돌아왔는데 안 풀린 문항이 많겠죠. 근데 그랬는데 이제 또 시간도 부족하다 그러면 버릴 걸 좀 빨리 선정하셔야 되는데 이 선정의 기준은 사실 좀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건 약간 확통보다는 이제 공통이랑 미적분 예시예요. 왜냐면 뭐 확통은 요즘 또 막 어렵게 수능이 어렵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또 그래도 막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니까 요즘 확통이 어쨌든 공통이나 미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fx에 대해서 함수 fx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f3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이번 사관학교 22번 문제 22번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던데 그럼 사실 저거는 케이스 미스 한 번 나면 잘 풀었어도 틀리는 거고 중간에 실수 한 번 났어도 틀리는 거고 근데 모든 F3을 다 구해야 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은 좀 버려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약간 시간도 많이 들고 좀 또 맞추기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약간 버릴 거에 대한 본인만의 좀 기준을 세워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또 제 수학 실무 공부법 영상에서 분석지라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분석지를 쓰시면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분석지를 쓰면서 본인이 매번 이제 실무를 풀면서 느꼈던 이런 문제는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부족해도 풀어봐야 된다, 약간 그런 것들을 쓰면서 그 분석지가 누적이 되면 정말 좋은 경험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실무를 이렇게 운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복습하시고 분석지 쓰시고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뭐 사실 수학 실무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수학 실력을 길러야 돼요. 수학 실력을 기르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점수를 잘 내는. 왜냐면 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한들 안 풀리면 그만이에요. 안 풀리면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수학은 정말 많이 공부하고 많이 복습하고 스스로 많이 생각해야 느는 과목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